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대학 입시 불공정 문제 해결과 고교 서열화를 없앤다는 취지로 교육제도 변경 방침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정시를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축소하겠다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입 취지와 달리 일명 금수저들의 대입 창구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농촌 지역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종 축소가 농촌 지역 학생들의 서울권 대학 진학 가능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교육제도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입 전형에서 정시를 확대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종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을 토대로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입니다. 학종은 정시 이전에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 모집 중 하나로 학생들의 소질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려는 취지에서 이명박 정부 때 입학사정관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가 2013년 현재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학종이 도입 취지와 달리 금수저들의 대입 창구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관련 내용을 보완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준비 중인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정시를 확대하고 학종의 비교과 평가 항목을 대거 폐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비교과 평가 항목이 줄면 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종 비중이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농촌 지역 학생들의 대학 진입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능 성적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정시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보다 사교육 인프라가 풍부한 대도시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반면 수시로는 내신 성적으로만 서울권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농촌 지역 학생들이 수시를 통해 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정시가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수시의 문이 좁아져 학생들이 서울의 사교육 현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학종 축소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2016년에서 2019학년도 13개 대학 학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읍면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학종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비율은 15%로 수능으로 입학한 비율인 8.6%에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학종이 금수저 전형으로 비판받지만 어느 정도 기회 균등 효과가 있음이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정시 확대, 학종 축소가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농어촌 비중이 높은 저희 전남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시가 확대되어지면은 사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또 공교육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여지마저 사라져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정시 확대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남도 교육참여위원회에 이어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와 강원학부모연합회도 과거 사례에서도 정시 확대는 경제 사회적 특권을 지닌 일부 소수계층의 대물림으로 이어졌다며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교육 환경이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에 맞는 대입 제도와 정책 변경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24번째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자 농민들의 잔칫날인데요. 올해는 연이어 발생한 태풍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다소 우울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을 격려하고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농업과 생명의 근간인 흙의 한자가 10과 1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제정됐습니다. 올해 기념식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농업인과 소비자 5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습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특히 올 한 해 자연재해와 전염병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올해는 양파, 농산물 가격 하락과 연이은 유통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큰 한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애써주신 농민 여러분들의 요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농업의 공적 가치가 인정받고 농업이 국가 기반 산업입니다.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하며 청년농 육성과 기농 창농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 선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선 산업훈장 8명, 산업포장 10명, 대통령 표창 32명, 총리 표창 40명, 장관 표창 70명 등 농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60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농민들을 위한 잔칫날이었지만 이날 행사는 다른 해에 비해 다소 우울한 모습이었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세계 최대 FTA로 불리는 RCEP의 협정무 타결 등 농업 분야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한 데다 ASF 발생 등으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취소되고 조촐한 기념식만 마련돼서입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의 영농 의욕과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농업인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에선 8일, 경북과 제주에선 11일에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25일엔 경남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11일 전후로 열리는 시군별 행사에선 농업 발전에 보탬이 되는 지역 농민을 발굴해 각종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일부 농민단체들은 농업인의 날을 계기로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TO 개도국지 포기 선언과 쌀 목표 가격 결정이 늦어지는 데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김민경 기자가 농업인의 날의 또 다른 모습을 보도합니다. 농민들이 마음껏 웃어야 할 농업인의 날이지만 성난 농심은 오히려 들끓었습니다. 5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농민의 길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농업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선언한 데 대해 농업인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날선 비판에 나선 겁니다. 농민의 길은 해마다 농산물 값이 폭락하고 농가 소득은 2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등 한국 농업의 현실은 참담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은 제2의 한미 FTA와 같다고 일갈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농산물 추가 개방 압력을 가할 것이며 대상은 미국산 쇠고기와 쌀 및 주요 곡물류가 될 것이다.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은 미국산 농산물 추가 수입 선언과 같다. 또 정부가 개도국 지위 포기의 대책으로 변동직불제 폐기를 골자로 한 직불제 개편을 발표했지만 이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 전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변동직불제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된 이후 마지막 남은 쌀 가격 안정 장치라는 겁니다. 농민의 길은 이달 30일 전국 농민대회를 열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 원천 무효와 쌀값 안정 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기 저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쌀만은 꼭 지켜주겠다. 518% 관세로 해서 쌀을 지켜주겠다 하는 그 안도 지금 직불금 개편안에 포함돼서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직불제 개편안 여기에 농민들에게 해서는 안 될 독소 조항까지 포함시켜서 정부에서는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국회에선 전국농민회 총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등 진보적 성향의 농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에서 2022년산 쌀 목표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농민들이 아직까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18에서 2022년산 쌀 목표 가격이 지난해 결정됐어야 하지만 여야 의원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아직 목표 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
농민단체 지도부는 목표 가격은 5년마다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의원들을 고발하는 건 농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농 관계자는 공동 고발인 모집운동에 10,000명 이상의 농민과 국민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해 농사를 마무리 짓고 이날만큼은 마음 편히 쉬어가자는 농업인의 날에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인 농민들. 개도국지위 포기 선언에 따른 추가 대책이 나오고 쌀 목표 가격이 결정될 때까지 농민들의 얼굴에선 한동안 웃음을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식품부가 당초 제출했던 예산안에서 17% 증액된 17조 8,565억 원입니다. 농해수위가 증액시킨 주요 사업과 정부에 강조한 내용을 이현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최근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농식품부가 제출한 15조 2,990억 원보다 2조 5,575억 원 순증해 의결했습니다. 먼저 농해수위는 농업재해보험 사업 예산을 4,794억여 원에서 7,081억여 원으로 2,287억여 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고 지원 비율을 상향시키려는 겁니다. 또 태풍 등 거대 재해로 농업재해보험 사업에 재보험금 지급이 증가했다는 점을 들어 농업재해보험 재보험금 사업 예산을 당초 200억 원에서 5,809억여 원으로 5,609억여 원, 즉 29배 이상 확충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첨단 농기계산업 기술개발 사업 예산도 60억 원에서 124억여 원으로 2배 넘게 증액했습니다. 농기계 엔진의 국산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비를 확충하자는 취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에 필요한 예산도 증액했습니다. 농축산물 검역 검사에 31억여 원, 가축질병 대응 기술 개발에 50억 원, 가축 위생방역 지원에 152억여 원 등 관련 예산을 늘렸습니다. 또 울타리 설치 등 시설 보강과 폐업 지원을 위한 ASF 대응 예산 217억 원도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2020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눈에 띕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60억 원 반영했습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농촌 문제를 해결하도록 농촌협약 시범사업 예산도 90억 원을 책정해 신규 반영했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직불제 개편 관련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2조 2천억 원보다 8천억 원 증액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세계무역기구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직불제 재정 규모를 3조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정부가 8천억 원 증액을 수용하기 위해선 공익형 직불제 도입 및 쌀 목표 가격 재설정을 다룬 법안도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주장함에 따라 농해수위는 이를 부대 의견에 적시했습니다. WTO 개도국지 포기나 지금 말씀 서명해서 농업의 위기인데 5%는 안 돼도 4%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서 조금이라도 농업 예산이 증액되고 그래야만이 농업인들의 조금은 희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드는 거죠. 이외에도 농해수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28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먼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게 되면 차기 농업협상에서 큰 폭의 농업보조금 축소와 관세 삭감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 농업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5% 이상 편성, 청년 창업농 및 후계농 육성 관련 법률 제정, 쌀가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 방안 마련,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정부가 ASF 수매 살처분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부 보상책으로는 ASF 수매 살처분 농가의 경영 안정이 힘들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서입니다. 약 530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생계 안정 비용 지급 기간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약 530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 투입됩니다. 지원 대상은 ASF 방역 조치로 예방적 살처분과 돼지 수매에 참여한 농가이며 한 농가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SF 발생 농가와 축산업 미등록 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 지연 및 미신고 농가, 그리고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농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조치로 살처분하고 수매에 참여한 양돈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농가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이제 살처분 수매하고 그 이후에 또 가축 입식이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동안에 발생한 사료 채무라든가 그리고 축산 관련 수리 유지비 그리고 축산 관련 채무 상환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 안정자금의 연이율은 1.8%로 2년 거치 후 3년 동안 분할 상환하거나 3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할 수 있습니다. 농가는 이 지원금을 가축 입식비와 사료비, 축산 관련 채무 상환 고용 노동비 등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희망 농가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해 양돈장 소재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서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가 농가별 지원 금액을 확정해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ASF 살처분 참여 농가에 대한 생계 안정 지원도 한층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제2법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농가 안정화를 돕는 생계 안정 지원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생계 안정 비용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계 안정 비용 지급 기간은 가축 전염병의 특성, 발생 지역의 오염 정도, 농가의 피해 규모 등을 평가해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에선 6개월 동안만 지급할 수 있도록 획일화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12일까지 축산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 품목 중 양파, 마늘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13개 시군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농민은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13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노지작물 재배농가의 경영 안전망을 확대하고 경영 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품목의 주 출하기 시장 가격을 조사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그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충청남도가 최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남농협지역본부와 농정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도 및 농협의 농업정책 설명,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산업을 정상화하고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습니다. 이날 도는 정책 설명을 통해 농협과 함께하는 지역 혁신 모델 사업 추진 등을 요청했으며 충남농협본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경상남도가 고춧가루 등 김장철 다소비 식품 제조 가공업소 13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오늘 1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무신고 식품 제조 행위, 중국산 김치의 국산 변조 행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합니다. 이와 함께 고춧가루 등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보존료, 타르색소 등 관련 검사도 진행합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최근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경기미와 맛있는 음식들 특별기획전에 참가해 신품종 쌀과 쌀 가공 제품들을 전시 홍보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드림, 맛드림 등 도 농기원에서 개발한 쌀 품종과 함께 소화가 잘 되는 쌀빵 등의 쌀 가공 제품 등을 선보였으며 더불어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경기미 소비를 촉진하고 선순환적인 지역 먹거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